특히 흡수가 빨리 되는 면 종류 야들은 들어가자마자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간이 싱싱하지 않으면 피곤해져요. 겉은 멀쩡한데 노상 뭐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신 이쪽에 혈관 쪽에 문제 있다고 보면 돼요. 간단히 간이나. 젊은 친구들 막 우락부락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근육 양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어디 근육이 히포 근육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순발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느리는 게 근육이 느려지면 결국 근육이 느려지면 브레인이 느려져요. 오마이 사이언스. 50대 넘어가면 조금씩 버거워져요. 본 게임은 언제인 줄 알아요? 60대 중반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데 왜 못하는가? 못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왜 그러냐면 그걸 감시해야 되는 감독관이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박물로 들어왔잖아요. 박물로 들어온 요게 간에서 요걸 방출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지질을 소장에서 흡수를 해갖고 요 킬로모크는 들어오면 여기서 분해를 합니다. 요까지 따라오세요. 이 분해한 산물이 뭐냐 하면 분해한 산물이 요거 기억나죠? 팻엑시드. 그 다음에 요 삼지창에 있는 요 상태로 된 거, 요런 것들이 여기서 분해했다가 여기서 다시 재조립을 해요. 재조립한 걸 방출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그래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야가 이게 지금 이게 비행 공간이 아니고 이쪽 혈관에서 일어납니다. 이쪽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된 게 방출을 하면 여기 다 혈관이 있어요. 그럼 이쪽을 그려주면 Very Low Density 이렇게 와요. VLDL이 오면 야가 혈중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쪽에 이게 바다라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그 비율도 이 바다인데 여기 섬들이 있어요. 이 섬이 지방 조직이고 근육 조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오면 요거에서 해적들이 나타나갖고 요 배에 하물을 빼들어가요. 요 하물이 뭐냐 하면 중성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걸 TG라 그러고 이걸 CE라 그래요. 요걸 빼들어가요. 빼들어가면 이 배에 하물이 줄어드니까 이 배가 줄어들어요. 이 줄어든 배가 LDL호가 돼요. 됐죠? 예, LDL호가 되고 이 LDL을 특히 LDL쯤 되면 이쪽에 이게 지방 조직이잖아요. 지방 조직에서 야를 빼들어가요. 그럼 지방 조직에서는 요렇게 된 걸 무조건 요 지방산을 모아갖고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은 90%가 중성지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LDL은,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LDL은 VLDL이 간에서 요거에 CE, 콜레스테롤을 실어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궁극적으로 VLDL이 LDL로 바뀌고 이게 이쪽 지방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불어줘요. 그래서 간에서 이 여러 가지 조직으로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 조직에서 간으로 올라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HDL이에요. 예.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하는 이게 뭐냐면 HDL이에요. HDL은 다 혈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혈류를 타고 올라가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으로 가면 이 HDL이 간에 뭘 전달해 주느냐 하면 주로 CE, 콜레스테롤을 전달해 줘요. 자, 그러면 간은 콜레스테롤의 거대한 집합지입니다. 그럼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모아지면 그 콜레스테롤을 뭘로 바꿀까요? 하루에 1kg 만드는 정도가 있어요. 페트병 하나로. 그게 담즙입니다. 그래서 간에 들어오는 이 콜레스테롤은 바로 담즙산이 돼요. 네. 그럼 이 담즙산은 다시 간에서 나와갖고 소장으로 가갖고 이 지방을 분해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물리게 돼 있어요. 이 설계접이 창자하고 간 사이를 돌아가요. 설계접이 창자하고 간 사이를 95% 돌아가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도 엄청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설계접이 간하고 창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지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방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간에게 나누는 그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요. 그러면 그 담즙산이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콜레스테롤로 돼 있어요. 오케이? 콜레스테롤. 예. 이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이 들어봤는데, 콜레스테롤 구체적으로 뭘 하냐 물으면,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의 주 원료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담즙산의 주 원료고, 그 담즙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을 흡수를 못 해요. 줄여야 돼요. 좋은 질문. 설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질문에서, 그럼 지방을 흡수 못하면 사람 죽어야 되겠네? 근데 웬만하면 설계 띠내고 살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요. 설계 띠내도 살아요. 그럼 수명이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안 미쳐요. 왜 그럴까요? 설계가 뭘 한다죠? 지방을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지방을 흡수하게 한다 하잖아요. 그럼 지방을 흡수 못 하잖아요. 지방을 흡수 못 했는데 이 사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죠?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건데 지방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그 말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하게 잘 바뀌어요. 무지하게 잘 바뀌는 거야. 막아도 글로 바뀌어요. 이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지방은 노상 생기는 거예요. 특히 흡수가 빨리 되는 면 종류 야들은 들어가자마자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는데 간에 지방 끼었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안 먹어도 간에 지방 끼는 건 흔합니다. 얼마나 흔하냐면요. 아마 인구의 거의 한 50%가 지금 간에 지방 끼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무슨 공유만 먹었고 삼겹살 아무도 안 먹었는데 빵만 먹었는데 그래 하소연하는 사람 있죠. 그럼 내가 말하잖아. 당신은 먹는 즉시 지방으로 바뀌는 고구마 먹었다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곧장 당이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이걸 뭐냐면 지방산 합성이라 해갖고 어제도 내가 거의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지방산 합성 과정을 확 숙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지방산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게 언제냐면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는 그 주범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이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슐린이 왜 그게 당뇨병 환자는 적게 나와서 문제될 수도 있고 한데 인슐린은 보통 사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밥을 딱 먹으면 동시에 인슐린이 그 곡선을 딱 보면요. 진짜 그런 곡선을 한번 보면 딱 입이 벌어집니다. 식사를 딱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4시간만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그 곡선을 따라가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꼼짝 못해 이렇게 분비돼요. 인슐린이 결정입니다. 왜 결정이냐면 인슐린이 나오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곧장 10분 전에 인슐린이 나와요. 나와갖고 야들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걸 전부 다 지금 포당이 넘쳐났잖아요.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곧장 쓰고도 남잖아요. 많이 먹으니까요. 그럼 전부 다 세포 속에 집어넣어줘요. 근데 집어넣어주는 세포에 특별한 세포에 저장 창고가 있어요. 저장 창고 지방 조직이요. 지방 조직에는 끊임없이 집어넣어줘요. 인슐린이 나와갖고. 그럼 지방 창고에 중성지방이 가득 차는 거예요. 특히 간의 이쪽에 중성지방이 빵 종류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사실은 바깥으로 지방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바깥으로는 바싹 마른 사람들이에요. 바깥으로 바싹 마른. 그래서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게 바깥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면 겉으로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는데 골골한 사람 있죠. 그거 아니요. 그 사람은 중성지방이 있는 거예요. 간에 기름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쪽에가 박사기 3개 하면 어렵다는 거는 모든 걸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근육은 적절하게 발달하면서 배가 안 나온 사람. 그거는 뭐냐면요. 안에 내장 지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피곤에 이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간이 여러 가지 해독작용부터 해서 모든 생리작용이 간이 작동하는 생화학작용이 500가지가 넘어요. 500가지 넘는데 간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간이 싱싱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어느 파라미터냐면 피곤해요. 피곤해져요. 피곤 회복 속도가 떨어져요. 혈관이 얼마나 젊은가 이게 결정타예요.
그 혈관이 젊다는 말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이게 이 탄력성하고 있는데 혈관의 문제는 이게 이제 혈관의 문제는 비만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체 생리학을 공부해보면 가장 어려운 개념이 염증이라는 개념이에요.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하고 또 이제 현대의학에서 또 핵심으로 염증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바깥에서 이거 이렇게 종기 나고 이렇게 염증 생기 다 보잖아요. 이거는 명확해요. 염증이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전부 다 세포 레벨입니다. 혈관이, 우리 인체 혈관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죠? 그 많은 혈관이 매일 생깁니다. 매일 사라지고 하고. 그 혈관에 고서 혈관을 타고 다니는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면역세포들이 혈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시 상수도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저 63빌딩 있고 100층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호텔 룸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관이 전부 연결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을, 우리가 만들어진 이 관을 100년 동안 쓰잖아요. 이 100년 동안 쓰는 이 모든 혈관이 건강하냐 안 하냐 이 문제인데 혈관이 수백 킬로가 넘는다 하면 그 수백 킬로 넘는 모든 포인트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염증입니다. 네. 혈관 염증인데 염증이란 말이 뭐냐면 염증은 혈관에 일종의 불이 나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이 뭔가 시원찮아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박테리아가 들어오던 상처가 났어요. 감염이 됐어요. 이쪽 부위가 감염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먼저 여기에 이쪽에 대식 세포들이 쫙 몰려들어요. 예, 이때 대식 세포를 M1 세포라 그래요. 예, 야들은 뭐냐면 그 경찰처럼 소리를 막 질러갖고 여기 앰뷸런스도 오고 많은 다른 세포들을 불러요. 면역 세포들을. 온갖 종류 면역 세포 불러갖고 이 망을 쳐요.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나면 여기가 굳어져야 되잖아. 그럼 뭐냐면 혈소판이 여러분 1cc에 몇 개 있느냐 하면 혈소판이 30만 개나 있습니다. 1cc 요만한데 혈소판이 30만 개 있어요. 이 혈소판이 이제 여기 피가 있으니까 피 속에는 뭐가 있죠?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 사이로 무지하게 많은 혈소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혈구를 물고기라 하면 혈소판을 거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쪽이 혈관이 터졌잖아요. 터져가 피가 막 계속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봉합하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일로 적혈구란 물고기가 막 빠져나와요. 혈액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투망을 쳐버려요. 이 투망의 그 건물에 눈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 투망이 혈소판이요. 혈소판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적혈구와 물고기가 갇혔잖아요. 그러면 투망에 물고기하고 물이 혈액입니다. 물하고 물고기하고 건물에 가득 차 있죠. 그러면 드러내면 물은 싹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고기가 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그걸 뭐냐 하면 피떡이 됐다 그래요. 피떡 보신 적 있죠? 상처 나면 만지면 몰랑몰랑 하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적혈구 덩어리하고 혈소판 건물이 엉겨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꼬닥꼬닥해진다 그러잖아요. 꼬닥꼬닥하고 나중에 사투리 딱가리라 그러는데 요렇게 딱 띠내면 안 하는데 띠내면 피가 다시 나잖아요. 어른들 뭘 하잖아요. 좀 더 놔두라고. 놔두가 어른들 딱 띠내면 흉터가 남잖아요. 그 흉터가 뭔 이야기 드릴게요. 흉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쪽에 쭉 처음에 나왔는 이 대식 세포를 M1이라 그래요. 야는 온갖 이쪽에 혈소판, 그 다음에 다른 면역 세포를 불러와요. 불러와갖고, 이건 전쟁터야. 이렇게 전쟁터로 선언을 해줘요.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혈소판이 갖다 덮어줘요. 그럼 여기 있던 적혈구하고 혈소판이 피떡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게 액체가 아니고 반고형물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뚝을 막았다면 피가 더 이상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대식세포가 M2 세포로 분화해요.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M2 세포쯤 되면 야들하고 이쪽 주변에서 콜라겐들이 막 엄청 분비가 돼요. 됐죠? 그럼 이쪽에 콜라겐이 쫙 이쪽에 분비가 돼요. 이쪽에 콜라겐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요거에 꼬닥꼬닥해진 상처의 그 껍질이 딱 띠내면 요렇게 테두리가 남죠.
요 테두리가 바로 여러분들 콜라겐 막입니다. 됐나요? 그럼 완전히 아물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살이 나와갖고 딱 원래 평지로 다시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염증을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거시적으로 칼을 비했다든지 뭐 손가락이 잘랐을 때 엄청난 사건, 피가 막 쏟아 이런 사건이고, 우리 혈관이 엄청나게 많은 혈관에 마이크로하게 이 현상이 이 몸 전체에서 수백 군데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미세하게 일어나요. 됐죠? 그게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걸 비감염성 전신 염증, 비감염성 전신 염증이 요게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게 바로 비만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비감염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감기처럼 들어온 게 아니고 감염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인체가 내 스스로가 예산 조절을 못 해갖고 일정 제조를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단 거 찾고 이게 악순환에 빠져갖고 몸 혈관 전체에서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와갖고 혈관 전체에서 국부적으로 여러 군데 전신에서 국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이런 사건의 마이크로한 미세한 이런 사건이 온몸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싱싱해요. 힘 좋고 건장하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특기 나왔냐면 일을 시계 보면 피곤도를 보면 알아요. 겉은 멀쩡한데 노상 뭐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신 이쪽에 혈관 쪽에 문제 있다고 보면 돼요. 간단히 간이나. 됐죠? 자, 이 브레인에 염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 신체 예산을 통제를 해야 돼요. 자, 한 국가가 부도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 일어나고 모든 게죠. 그래서 이 경제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해요. 신체 예산을 하는데 요게 30대 혹은 40대까지는 웬만해도 맞춰가요. 30대 그냥 좀 뭐 밤 하루 새고 그냥 뭐 조금 뭐 화 좀 내고 해도 그게 문제 없잖아요. 스트레스 좀 받아도 문제 없잖아요. 그 말은 회복력이 그때 다 돼 있어요. 예산이 적자가 안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됐죠? 근데 요게 50대 넘어가면 조금씩 버거워져요. 본 게임은 언제인 줄 알아요? 60대 중반입니다. 70대가 뭐 완전히 돌이킬 수 없어요. 70대 중반 가면, 뭐 좀 한 대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청년들, 특히 50대, 60대 되는 분한테는 지금부터 요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개념? 우리도 국가 예산처럼 내 신체 예산을 해갖고 적자가 안 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적자가 계속 쌓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만점 염증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적자가 모인 그 파라미터가 피곤도라는 거예요. 됐죠? 피곤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무거워. 그래서 간단히 샤워하고 아침 먹고 금방 딱 가면 요 시간 맞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딱 예산을 통제를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딱 해보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 요 기분을 빨리 차 타고 가면 강의하고 타고 와서 푹 자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짧은 생각이에요. 그때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가 내가 그 10년 이상 내 몸을 알아요. 누구나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운동을 잠깐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제 파행이 나면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도착하면 막 7시, 8시 되잖아요. 9시쯤 되잖아요. 그때 몸 상태를 보면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피곤하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모든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딱 스탑하고 신체 예산 중요한 게 내가 여유도를 만든다. 단장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요게 예산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통제를 잘하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수명을 10년 늘리는 거는 이 예산 통제 사람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좀 심하게 해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보이는데 사람들이 옥석을 뭔가를 해갖고 계속 피곤해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좀 바꾸면 명확해지는 문제예요. 자, 신체 예산 통제 세 가지입니다. 결론 얘기할게요.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신체 첫 번째 뭐냐 하면 음식입니다. 자, 이 앞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 자, 건강한 음식이 뭐냐 하면, 이거 여러분들 각자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채소하고, 뭡니까, 오이. 저는 벌써 한 1년쯤 됐는데, 집에서 그렇게 해주니까네,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그래서 뭐 아무거나 막 먹었죠. 다들 저도 급할 때는 빵 사 먹고, 단 거 찾고 이러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중력 땡겨주니까네. 그랬는데 이게 항상 마감 시간은 언제냐면, 자기 전에 집에 가서 한 밤 9시쯤에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낮에 단 거 막 먹고 하는 날은 저녁에 더 피곤해요. 좀 땡겨도 채소나 이런 걸 먹어야 돼요. 됐죠? 두 번째 뭐냐면 수면입니다. 수면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충분합니다. 이거 항상 챙겨줘야 돼요.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데 앞에 형용사가 중요해요. 규칙적인 겁니다. 규칙적 운동이에요. 이빨 따뜻이 하라.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빨 양치하듯이. 양치 하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동을 저처럼 시간을 막 못 내는 사람들은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다시 그 논문을 한번 보고 왔는데, 며칠 전에 나왔어요. 캐나다 연구팀하고 독일 연구팀이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거 오늘 선물 드릴게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 바쁜 분들은 1분만 해도 돼요. 1분. 진짜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분인데, 그 1분은, 요 운동 이름을 기억해 놨어요. 인터벌 운동. 요게, 간헐적 단식하고 비슷한 건데, 1분이 됩니다. 준비 운동하고 다 합치고 10분 정도면 돼요. 자, 혹시 산책하는 분들, 산책 운동 아닙니다. 착하지 마세요. 산책은 운동이 아닙니다. 간혹 주변에 만보 걷기 해갖고, 만보 산책하고 내가 운동했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운동 효과는 2시간 산책하는 미미합니다. 단 요건 좀 옥석을 갈려야 되는 게 초기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 비만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2시간 운동이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내 구주는 80일에도 쌩쌩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에는 거의 업무가 겹치는데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독일 팀하고 캐나다 팀이 원래 나온 기사가 뭐냐면요. 자전거를 45분 보통 속도로 하게 하고 이걸 12분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한 팀은 뭘 시켰나 하면 1분간 전력 질주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동장까지 갈 때는 걸어가요. 한 10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몸이 이렇게, 준비 운동이 되잖아요. 준비 운동 다 거쳐야 돼요. 요거는.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100m 정도를 전력 질주를 뛰어보시면 돼요. 이 신체에서 통제가 이 개념이 차강군입니다. 40대, 50대까지는 대충 맞춰가요. 별 차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언제 깨면 이게 신체 예산이 누적된다는데 핵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누적된 신체 예산 통제에 조금씩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60대 넘어가면서부터. 맞추기 어려워요. 자, 그걸 맞추려면 내가 내일 그걸 좀 이야기 드릴 건데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브레인 파워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브레인이 에너지의 20%, 우리 몸에 이 에너지 20%를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브레인이 좀 뭐냐면 우리가 한 달 굶어도 머리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을 갖고 싸웁니다. 이 바디하고 브레인이 이 포도당 소스를 갖고 서로 빼뜨려 가려고 싸워요. 근데 항상 누가 이기냐면 브레인이 이거예요. 브레인이 다 빼뜨려 가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근육을 분해해요. 근육을 분해하면 근육이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 중에 아미노산 중에 알라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와요. 이 알라린을 다시 간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근육을 움직이며 생길 때 젖산이 나오는 젖산하고 알라린을 간으로 보내갖고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겁니다. 당신생.
포도당을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밥을 먹고 나서 4시간 후부터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 요도포 이해하시면 우리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글루코스, 포도당을 그램, 시간당 몇 그램 쓰는 겁니다. 시간당 몇 그램 쓰는가. 이게 보통, 자, 이게 40g, 맥시멈 시간당 40g 쓰는 거예요. 30g, 20g, 10g 쓰는데 요도표 하나만 보시면 핵심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맨 처음에 쓰는 방식이 이렇게 쓰는데 요게 4시간 동안 쓰는 포도당이에요. 40g. 이거는 뭐냐면 음식물로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음식물로 포도당이 들어오면 4시간 정도 버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한 4시간 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들어오는 건 혈중으로 해갖고 그냥 다 분배를 해줘요. 근데 막 더 많이 먹는 사람은 점심 먹기 전에 중간에 뭐 빵 하나 먹는 사람은 그 빵은 잉여로 해갖고 곧장 그는 지방으로 가버려요. 됐죠? 그냥 배도 안 고픈데 단 거 먹으면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아까 내가 글리코겐이라는 이야기를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간에 포도당이 저장이 되는데 몇 그램 저장이 되겠어요? 100g 저장이 됩니다. 자, 근육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근육입니다. 근육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육에는 보통 사람이 150g 저장됩니다. 우리 전신의 근육의 글루코스가. 몇 g까지 저장되는가 하면요. 조금 운동 좀 열심히 한 사람은 300g까지 저장됩니다. 그 다음 역도 선수들, 전문 선수들은 몇 g까지 근육에 저장이 가능하면 글루코스가 800g까지 가능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만큼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또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근육을 키우는데 어느 근육을 키우면 되느냐 하면 젊은 친구들요, 막 우락부락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근육 양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어디 근육이? 히포 근육이 핵심입니다. 히포 근육. 그 다음에 장다리 근육입니다. 히포 근육입니다. 늙은 정근은 어디서 나왔냐면 히포가 줄어듭니다. 히포를 딱 힘을 줘갖고, 근데 그대로 해야겠죠. 뭐, 근데 또, 히포를 힘을 줘갖고 여위가 올라와야 돼요. 여위가. 여위를 엉덩이라 하고 여 밑에를 궁덩이라 그래요. 이게 달라요. 근육도 지근하고 속근이 있습니다. 요거 따라 놓으세요. 자, 마라톤 선수, 지금 캐나 선수가 뛰었잖아요. 그때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 중에 이 장다리 굵은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속근이 아니고 대부분 지근이 발달하는 느린 근육. 그래서 여러분들 2시간 산책하면 발달하는 근육이 지근입니다. 속근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 100m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 봤죠? 그거 보면 장재근 선수 같은 거 이랬습니다. 바로 이쪽에 속근이 짧은 거리 스케이팅이든지 단거리 뛰면 발달하는 근육이 속근입니다. 빠른 근육, 빠른 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키워야 되는 게 속근입니다. 속근. 지근도 필요해요. 오래 버티는 데 필요한데 실제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순발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느리는 게 근육이 느려지면 결국은 근육이 느려지면 브레인이 느려져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근육이 느려지면 브레인이 느려져요. 브레인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내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인 미션이 뭐냐 하면요. 자기 몸이 건강하도록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자기 혼자 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 이 두 가지를 측정해 보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요거 그대로 할게요. 조금 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시간당 글루코스를 맥시멈 40g 써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음식물을 먹어도 4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저장되는 게 대충 고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4시간쯤부터 포당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먹었던 잉여분이 간에 저장돼요. 근육에 저장돼요. 그 저장된 걸 써요. 저장됐는데 저장된 거는 맥시멈이 얼마쯤 있냐면 24시간까지 밖에 못 가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글리코겐을 써요. 이제 이해됐어요? 간에 저장된 거예요. 간하고
근육에 저장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오래 버텨요. 예. 배고픈 것도 보면 근육이 없는 사람이 더 배고픔을 하소해요. 근육이 있으면 근육 속에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간에는 100g밖에 저장 못해요. 그냥 다 써버려요. 두 번째, 근육에 상당히 저장을 많이 해요. 이렇게 다, 자, 그럼 뭐, 질문. 간에 저장된 거,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 쓰고 나면, 간하고 다 쓰고, 그 다음에 음식도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굶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나요? 안 죽죠?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드디어 제3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당신생입니다. 그래서 요걸 따로 써요. 당신생. 간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당신생입니다. 당을, 포당을, 글루코스를 간이 만들어냅니다. 간이 만들어내는데 어떤 레이트로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거의 음식을 먹고 나서 4시간 후부터 간에서 요거 저장물이 있는데도 만들어내요. 저장물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만들어갖고 맥시멈 10g 정도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게 한 6g 정도, 5g 정도 해갖고 이까지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게 하루잖아요? 요거 한 이틀. 요거 뭐 한 일주일 가겠네? 이게 정확히 40일까지 갑니다. 예. 이게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음식물이 안 들어와도 40일까지 버티게 해요. 그럼 이때 나오는 게 글루코스가 대략 6, 7g, 자, 5g이라 합시다. 이걸 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도, 자, 이 6g의 글루코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우리가 근육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요거 되겠게요. 이때 이걸 당신생이라 그래요. 이거는 간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간이 우리 모든 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만든 이 글루코스, 그러니까 당을 간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이 포도당은 어디에 쓰이는가 이거예요. 예, 딱 쓰이는 곳이, 예, 딱 한 곳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레인입니다. 브레인이 어디에 쓰느냐 하면, 브레인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브레인에 아주 집중할 때 우리 브레인에 얼마 쓴다겠죠? 글루코스 시간당 10g 쓰는데 이건 계산 좀 하셔야 되네. 지난번에 해줬는데. 글루코스를 쓰는데 글루코스가 2800kJ/몰이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글루코스 분자가 몰당 180g이 돼요. 몰당 180g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1시간에 10g 쓰니까 1시간이 3600초요. 3600초에 10g을 써요. 자, 이 계산 해보세요. 이게 43,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는 킬로는 1000을 해주면 돼요. 요게 그러면 줄로 되죠. 줄 퍼 세크가 돼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시간당 사용되는 줄 1의 양, 이걸 뭐라면 와트라 그래요. 자, 백열구 100와트, 60와트 들어보셨죠? 그 와트입니다. 전력량 와트입니다. 이게 43와트가 됩니다. 우리가 초당 43줄의 에너지를 써요. 43와트가 에너지가 얼마인가 궁금하신 분은 이게 우리 백열 전등이 큰 게 요 적응 왼달 거가 백열 전등이 대략 50와트쯤 됩니다. 됐죠? 백열 전등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 뇌가 브레인이 최대 에너지를 썼을 때 시간당 글루코스는 10g 씁니다. 시간당 최대. 굉장히 인생이 고민, 집중할 때 그래요. 근데 보통 때는 얼마 쓰느냐 하면 이거 반 정도 쓰면 됩니다. 거의 한 4g 정도 씁니다. 보통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6g잖아? 그러면 브레인이 지금 4g 썼죠? 2g 남잖아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2g 누가 쓰느냐 하면, 2g 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피가 씁니다. 피 중에 적혈구가 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 달 동안, 40 동안 굶어도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왜 당근을 찾는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쪼그레 손이 가고 당근을 먹게 돼요. 무의식에 먹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서 글루코스를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브레인에서 글루코스를 써야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간에서
이 당신생 과정이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해갖고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알라닌을 이쪽에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쓰면 젖산이 생깁니다. 알라닌하고 젖산, 근육 운동하고 부산물하고 젖산이 생기고 단백질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굶는 사람들 보면 바싹 말랐잖아요. 그때 뭐냐면 보통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알이 획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눈알이 쏙 들어갔네 그러죠. 눈이 휑하다 그런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눈동자 동공이 있다면 눈동자가 하루에 초당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루에 뭐 수천 번 이상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리구슬 같은 건데 이게 움직이면 마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뒤에 구조가 야단이 날 거 아닙니까?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 뒤에는 지방질로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굶으면 한 2, 3날 굶어도 요거 있는 지방을 씁니다. 요거 있는 지방을 쓰니까 눈알이 어떻게 돼 있어? 안으로 쑥 들어가지. 이제 이해됐나요? 그 말은 뭐냐면 지방은 우리가 조금만 굶어도 얼굴 지방은 금방 빠지는 거 알죠? 이 사람들 쑥 들어가 버려요. 피골이 그냥 여기는 나중에 빠지지만 알죠? 그 다음에도 40일간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단백질을 근육을 분해해 버려요. 그래서 근육은 속절없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기고 항상 빠집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근육하고 우리가 뭡니까? 근육하고 심장 근육하고 다리 근육 이 모든 근육들이 쓰는 에너지가 글루코스를 거의 안 씁니다. 뭘 쓰느냐 하면 그거에 거의 지방산을 대부분 씁니다. 요 지방산이 뭐냐면 요거 있어요. 요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달리기 하고 걷고 할 때 글루코스를 거의 안 씁니다. 5%밖에 안 써요, 글루코스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젖산을 씁니다. 이 젖산은, 저 구분했어요. 지방산은 우리가 천천히 움직일 때, 이렇게 걸을 때, 그 다음 빨리 움직일 때는 젖산을 쓰고, 이게 테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젖산하고 지방산을 두 개 합쳐갖고 어쨌든 95% 쓰고,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근육에서는 글루코스를 거의 안 씁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지방산을 씁니다. 그런데 브레인은 오직 글루코스만 씁니다. 왜 글루코스만 써야 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왜 글루코스를 쓰느냐 하면, 글루코스는 TCL,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세포에 보면 세포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핵이 있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여기서 글루코스가 들어오잖아요? 글루코스가 여기 오면 10단계로 해갖고, 피루부산이 돼요. 이 피루부산이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10단계로 돌아가요. 이걸 TCA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NADH라는 분자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무슨 분자가 생기느냐 하면 FADH2라는 분자가 생겨요. 근데 글루코스가 들어오면 이 분자는 10개, 이 분자는 2개 생겨요. 글루코스 한 분자당. 그러면 효율이 0.2요. 근데 지방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순수한 지방을 태워갖고 쓸 수 있어요. 지방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방을 쓰면 에너지는 많이 나와갖고 좋은데 그래서 근육하고 대부분 근육은 지방산을 씁니다. 지방을 씁니다. 근데 글루코스를 가지고 전적으로 지방을 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NADH하고 FADH-B가 거의 2대1쯤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이 분자가 31분자에 15분자가 생겨갖고 0.48쯤 돼요. 0.5쯤 돼요. 이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여우에 효소들이 박혀 있습니다. 야들이 ATP라는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들은 NADH를 분해해갖고 전자 2개를 빼내갖고 이 전자 2개를 이동시켜갖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NADH를 쓰는데 만약에 FDH, 지방을 먹으면 FDH가 많아지면 중간에 야들이 끼들어갖고 요 이동하는 서툴버스가 2인승 택시가 있어요. 전자를 실어나는. 그런데 설탕, 포당을 먹어갖고 주로 실을 날랐는데 지방을 하면 지방은 카본이 16개 8m산을 하면 이 덩어리가 8개 나와요. 글루코스보다 대략 8배 이상 전자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야들이 성적들이 많아져요. 자, 다시. 지방에서 나온 전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대합실에서
택시가 있는데 대합실에 승객이 옛날에는 10명밖에 없었는데 글루코스를 먹으면 지방을 먹으면 승객이 예를 들면 갑자기 30명쯤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이 초기에 10명이 이 택시를 잡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 대합실에 승객이 40명 있으면 택시는 옛날처럼 정해져 있고 승객은 많아지면 전자랑 승객이 많아지면 이 전자들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가 결합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활성산소 문제가 돼요.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입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포가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피부세포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간세포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간 웬만큼 잘라내도 몇 개월만 다시 생기잖아요. 간세포는 간 전체가 2년마다 새로 만들어져요. 그 지방간도 없어질 수 있나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지방간 그래도 잘 안 없어져. 왼수예요, 왼수. 새로 만들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간을 바꿨다 해도 전적으로 이 사람이 신체 예산 통제를 안 하면 곧장 당하는 게 그날부터 당해요. 그날부터 빵 좋아하고 관리 잘 안 하면 지방간이 그냥 생겨요. 탄수화물 자주 많이 들면 곧장 지방으로 바뀌는 게 무조건 생기면 지방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생활 습관이에요. 안 바꾸면 안 돼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가장 핵심 뭐냐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데 왜 못하는가? 못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왜 그러냐면 그걸 감시해야 되는 감독관이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감독관이 야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을 매 순간 쌩쌩하게, 소소영영하게 야를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결론이에요. 지구상에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가장 우선순위를 마음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안 둬요. 안 두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안 두기 때문에 결국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두는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부터 건드려야 되느냐 하면 요 세 가지 신체 통제 요 세 가지를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밖에 없어요. 자, 됐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